자, 그동안 지금 배워오는 내용들이에요.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 활동들을 이제 기관계 단위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소화계 배웠지? 수은환계 배웠고, 호흡계 배웠어요. 배설계 배웠고, 됐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기관계인데, 이제 앞으로 뭘 다룰 거예요? 신경계 다루고, 뇌 분비계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면역계를 다뤄요. 됐지? 생명과학 원에서 다루는 사람의 기관계고, 개정이 되면서 빠진 기관계가 감각계가 빠져나갔고 생식계가 빠져나갔어요. 됐지? 이거 외에도 몇 개의 기관계가 더 있긴 한데, 그지? 우리가 다루는 거는 여기만 다룰 거예요. 됐지? 그럼 현재 신경계하고 뇌 분비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계들에서 일어나야 할, 여기 포함되겠지? 일어나야 할 모든 기관계들의 조절을 여기서 다 담당을 해요. 됐지? 예를 들면 소화계에서는 소화 과정을 진행시켜야 되잖아. 그럼 내가 밥을 먹지 않았는데 침이 엄청나게 분비된다거나 위에서 위액이 사정없이 분비된다거나 그럼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걸 여기서 다 조절해 준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래서 신경계하고 뇌 분비계가 무너지면 모든 기관계들의 생명 활동 조절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지. 결국 뭐가 직결되는 거야? 생존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큰 틀 한번 잡아줄게요. 자, 일단 생명체 외부나 내부에서, 즉 체외나 체내에서 우리 인체로 들어오는 다양한 자극들이 있어요. 됐지? 그럼 이러한 다양한 자극들을 내 몸의 기관들 중에서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기능화된 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기관들을 묶어가지고 뭐라 표현하냐면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요. 됐지? 됐니?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러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생명체는 뭐를 해야 되거든? 반응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자극에서부터 반응까지 일어나는 나름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야? 경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경로 안에 아까 얘기했던 신경계하고 무슨 계가 들어간다고? 뇌 분비계 과정이 들어간다고. 됐지? 그 과정 설명하는 거고. 자, 일단은 모든 감각기관에서 체내나 체외에서 주어진 자극들 일단 전문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기관을 구성하는 아랫 단위가 조직이 되지. 그럼 이 기관을 구성하는 조직들 중에서 이 자극만 전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데, 그런 조직들을 감각 조직이라고 불러요. 됐지? 그럼 이 조직을 구성하는 그 아랫 단위가 뭐예요? 세포잖아. 그럼 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를 무슨 세포라고 불러요? 감각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 중에서는 자극을 전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능화되어 있고 전문화된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감각세포로 한다고. 감각세포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극을 절대 수용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예를 들면 감각기관 중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눈, 귀, 코, 혀, 피부, 대표적인 5개의 감각기라고 그래서 오감이라고 그래요. 됐지? 근데 귀를 실제 2개로 나누면 감각기관 2개로 더 나눠지거든. 이게 총 몇 감이라고 그래? 6감이라고 그래. 6감. 됐지? 그럼 현재 눈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줄 수 있는 감각세포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눈이 갖고 있는 감각세포한테 이름 붙여놨는데 그 이름을 시세포라 불러요. 그다음 귀 중에서 이 하나의 감각기인데, 이 하나의 감각기가 갖고 있는 감각세포 중에서 청세포라고 불리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코가 가지고 있는 감각세포를 후세포라 불러요. 그 다음에 혀가 가지고 있는 감각세포를 미세포라 부르고, 그 다음에 피부가 갖는 감각세포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 이름들이 다양해서 뭐 적지는 않을게. 그렇지? 그럼 분명히 감각세포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외부나 체내에서 발생한 자극을 뭐 해주는 기능을 해요? 수용해주는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공통의 기능들이지만 이들의 이름을 다르게 했다는 얘기는 뭔가 살짝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이들이 받아들여지는 뭐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 얘기야. 자극의 종류가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즉 C세포는 C세포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에 대한 종류가 전부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C세포는 뭐를 수용할 수 있어요? 빛을 수용할 수 있죠. 하나의 자극으로. 그럼 이때 빛에 대한 종류가 방사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뭐 X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그다음 적외선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모든 종류의 빛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C세포가 수용할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만을 전문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됐지? 그럼 청세포는 어떤 자극만 수용할 수 있냐면 공기의 진동만을 수용할 수 있어요. 됐지? 그럼 청세포한테 가시광선을 줘봐야 얘는 이걸 자극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각세포들은 감각세포들 나름대로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자극에 대한 종류가 정해져 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익혀나가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은 이 감각세포는 자극에 대한 정보만을 뭐 하는 역할이에요? 수용하는 역할이지, 이놈이 그 내용들을 직접 분석하고 판단하는 세포가 아니에요. 됐죠?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포가 무슨 세포냐면 신경세포예요. 됐지? 이때 신경세포의 종류가 기능상으로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합신경세포라는 놈이 있고, 이 연합신경세포만이 바로 자극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 판단된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뭐에 대한 신호를 만들 수 있냐면 명령에 대한 신호를 만들 수 있는 세포예요. 유일한 세포예요. 됐지? 그럼 이러한 연합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너희들 알다시피 뇌 속에 있어요. 또 하나가 척수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됐지? 그러면 현재 예를 들면 C세포에서 받아들여진 자극에 대한 정보는 얘가 판단 못한단 말이야. 그럼 이 정보를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얘한테 넘겨줘야 되지. 얘는 눈에 있고 이거는 예를 들면 뇌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정보를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뇌까지 연결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자극에 대한 정보를 여기까지 전문적으로 이동시켜줄 세포가 필요한데, 그 세포도 무슨 세포라 불러요? 신경세포라 불러요. 특히 감각세포로부터 자극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연합신경세포한테 정보를 넘겨주는 이 신경세포를 무슨 신경세포라냐면 감각신경세포라 불러요. 됐지? 이렇게. 그 다음 이러한 감각신경세포들은 통신 케이블처럼 굉장히 뭐예요? 길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 점은 이 신경세포가 감각세포에서 정보 받아가지고 이 세포가 직접 이동해 가는 게 아니라, 이 신경세포가 굉장히 길이를 길게 만들어가지고 감각세포하고 연합신경세포를 다이렉트 연결시켜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감각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 케이블이라고. 그럼 여기서 정보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보 어디가 가는 거예요? 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명령에 대한 신호를 만들었어요. 명령에 대한 신호란 얘기는 결국 내 몸에서 뭘 일으킬 수 있는 신호예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신호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을 묶어가지고 이놈들을 또 다른 말로는 뭐 한다 표현하냐면 운동한다 표현해. 됐지? 너희들이 운동한다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만 생각하는데, 움직이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내 몸 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을 다 뭐 한다 그래요? 운동한다 그래요. 예를 들면 입에서 침이 분비된단 말이야. 그럼 침이 분비되는 거 하나도 뭐라는 얘기예요? 반응이면서 운동이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운동에 대한 개념을 좀 잘 기억하세요. 그럴 때 반응을 하려면 반응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 기관들을 무슨 기관이라냐면 반응기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에 대한 명령에 대한 신호가 내 몸에 있는 반응기까지 전달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한 정보를 여기까지 전달해 줄 세포가 필요한데, 이 세포 역시 무슨 세포가 담당을 해요? 신경세포가 담당을 해요. 역시 감각신경세포처럼 통신 케이블처럼 굉장히 뭐예요? 길게 연결돼 있지. 그리고 운동에 대한 정보 또는 명령에 대한 정보를 이동시키니까 이런 신경세포를 무슨 신경세포? 운동신경세포라 불러요. 됐지? 그래서 신경세포가 기능상 몇 종류가 있냐면 세 종류가 있어요. 됐지? 유일하게 분석, 판단, 명령할 수 있는 게 연합신경세포고, 감각신경세포와 운동신경세포의 공통적인 기능은 정보만 이동시키자. 단 이들이 이동시키는 정보는 서로 뭐예요? 다르지. 얘는 자극에 대한 정보고 얘는 명령에 대한 정보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감각신경세포는 자극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무슨 세포로부터 받아야 돼요? 감각세포. 즉 무슨 말이냐면 이놈은 외부 자극이나 체내 자극을 직접 뭐 할 수 없어요? 수용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정보로 가야 돼요. 이해됐지? 그 다음에 모든 자극 정보의 방향은 항상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절대 반대로 갈 수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연합신경세포는 명령에 대한 정보를 감각신경세포한테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도 얘가 가진 정보를 얘한테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항상 정보는 이렇게만 간다고. 됐지? 원리 나중에 설명할 거고. 자, 그 다음에 현재 신경세포요. 신경세포를 줄여가지고 두 글자로 뭐라 표현하냐면 이거를 뉴런이라 불러요. 영어로. 됐죠? 그래서 감각신경세포에도 되고 뭐라 해도 돼요? 감각뉴런. 여기는 연합뉴런. 여기는 운동뉴런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이게 됐지? 그치?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신경세포로 구성된 정보전달 체계 있지? 정보전달 체계, 이 기관계를 우리가 무슨 계다? 신경계라 부르는 거예요. 이 됐지? 일단 주의할 점은 감각기관은 무슨 계 포함시키지 않아요?
신경계 포함시키지 않지? 그럼 감각기관은 기관계 중에서 무슨 계 포함시키냐면 우리가 다루지 않을 감각계 포함시켜. 감각계에 대한 눈의 구조라든지 뭐 귀의 구조, 코의 구조, 혀의 구조, 피부의 구조는 이미 중학교 때 전부 다 다뤘죠? 초등학교 때도 다뤘을 거고 유치원 때도 다뤘을 거고 됐지? 어쨌든 중학교까지 마무리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걸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세포들이 바로 무슨 세포예요? 연합신경세포지. 그럼 이 연합신경세포가 명령을 내릴 때 운동신경세포를 통해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 계통을 하나 더 가지고 있죠. 됐죠? 그래서 그 명령 계통이 뭐의 분비를 통해서? 뇌 분비 물질의 분비를 통해서 명령을 주도할 수 있어요. 이 뇌 분비 물질을 줄여가지고 세 글자로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호르몬은 특정 반응기한테 뭘 내리는 물질이에요? 명령을 내리는 물질이야. 됐지? 그럼 호르몬을 구성하는 성분이 1단원 때 크게 두 가지를 다뤘는데 뭘로 구성돼? 단백질로 구성된 호르몬과 스테로이드로 구성된 호르몬이 있다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볼 거고. 그러면 이러한 호르몬의 종류가 한 종류겠니? 다양한 종류가 있겠니?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 반응기별로 다양한 반응을 유도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의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을 묶어가지고 무슨 셈을 하냐면 뇌 분비셈이라 불러요. 또는 호르몬의 명칭 따가지고 이거를 무슨 셈이다? 호르몬셈이다 부르기도 해요. 여러 종류의 뇌 분비 물질,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개의 뇌 분비 기관들 속에 있는 뇌 분비셈들이 아무 때나 뇌 분비 물질을 분비시키면 안 되겠지. 그래서 항상 누구한테 명령을 받아야 돼요? 이놈한테 명령 받아야 돼서 명령을 받아서 이놈의 분비량을 적절히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의 전체 반응기에서 적절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그럼 이러한 반응을 유도시키는 이유가 인체 내의 또는 인체의 무슨 활동을 조절하기 위한 거예요? 생명 활동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뭐 하려는 목적이에요? 조절하려는 목적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인체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무슨 성을 조절하는 사례가 있어요? 항상성을 조절하는 사례가 있는 거죠. 항상성 뜻이 뭐라 그랬어요? 체내 환경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이 성질이 일어나려면 여러 개 반응 유도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신경계하고 뇌 분비 물질을 통해서 이놈들 적절히 조절하게 된다고. 이게 무너지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명령 전달 체계가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뇌 분비 물질을 통한 명령 전달 체계를 기관계 수준으로 아까 얘기했던 무슨 계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뇌 분비계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무슨 게 다뤄요? 신경계. 신경계 큰 틀 잡기 전에 신경계의 기본 단위 무슨 세포의 구조들을 다뤄요? 신경세포들의 구조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기를 다루게 될 텐데 반응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반응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뭘 다룰 거예요? 근육을 다룰 거예요. 그렇지? 근육이 있는데 모든 반응기는 다 근육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반응기 중에서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근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근육의 종류가 1단원 때 세 가지 배웠는데 기억나니? 세 가지가 있어요.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이 있어요. 특히 3단원은 1단원하고 연결된 게 굉장히 많아요. 1단원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게 3단원이니까. 그치? 근육의 종류 볼게요. 골격근이 뭐예요? 뼈와 연결된 근육이란 얘기예요. 그치? 심장근은 말 그대로 심장 구성하는 근육. 그 다음 내장근은 이 두 근육 제외한 나머지 근육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을 보면 근육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소화계로 가볼게요. 소화계 때 음식물이 지나가는 소화기관이 뭐 있어요? 식도, 위, 소장, 대장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기관들이 음식물 이동시키려면 그 소화기관들이 뭐 해야 돼? 움직여야 되니까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근육. 그러면 소화기관에는 골격뼈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무슨 근육? 내장근이란 말이야. 그럼 순환계로 갈게요. 그럼 순환계에서 모든 체액의 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기관이 바로 심장이잖아. 그럼 심장 자체를 구성하는 근육이 심장근이 되는 거고, 그럼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큰 혈관들이 있지. 나가는 혈관, 그 다음에 들어오는 혈관. 나가는 혈관은 크게 뭐라 불러요? 동맥이라 부르고,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라 한단 말이야. 그럼 동맥과 정맥이라는 혈관에도 뭐가 있어요? 근육이 있지. 그러면 이 혈관이 가지고 있는 근육은 무슨 근육일까? 내장근육. 됐지? 그 다음에 호흡계로 가게 되면 호흡 운동을 도와주는 두 종류의 근육이 있었고 그 근육을 우리가
호흡근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호흡근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늑, 간, 근하고 그 다음에 횡격막이 있었지. 늑간근은 말 그대로 늑골 사이에 연결되는 근육이니까 무슨 근에 들어가요? 골격근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횡격막은 그때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것도 무슨 근에 들어가냐면 골격근에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저기 이제 배설계로 가게 되면 배설계를 구성하는 기관들 중에서 오줌을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방광. 이 방광 자체도 수축과 이완이 가능해야 되니까 뭘 가져야 돼요? 근육 가져야 되지. 그럼 방광에 뼈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걸 구성하는 근육은 내장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또 너희들 감각기관 중에 눈이 있어요. 나중에 눈의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근육이 하나 종류 배울 텐데 눈 자체는 뼈가 있니 없니? 없지. 그럼 눈이 갖고 있는 근육은 내장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지? 이런 식의 내용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 무슨 근을 자세히 다룰 거냐면 골격근을 자세히 다룰 거예요. 골격근의 구조, 그 다음에 수축 이하 논리를 다룰 거라고.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길이 재는 게 나오거든. 길이 재는 게.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기 중에서 근육 다루고 그 다음에 무슨 게 다룰 거예요? 내분비계 다룰 거예요. 여기서 외울 게 엄청 많아요. 여기는 원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외워야 되거든. 됐지? 호르몬의 종류별로 어떤 반응을 유도하는지도 다 뭐 해야 돼? 외워서 가야 돼. 내용이 많아요. 됐지? 그 다음에 이게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무슨성 조절 사례 배워요. 항상성 조절 사례. 이때 항상성 조절 사례가 크게 네 가지를 다룰 텐데 크게 세 가지 타이틀을 우리가 이미 익혀놨어요. 무슨형 조절? 혈당량 조절부터 네 번째 혈장 칼슘 이온 농도 조절 과정까지. 됐지? 참고로 혈당량을 조절하는 기관이 어디야? 실제 조절하는 기관이 간이지. 그럼 간이 지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지. 누구의 명령 받아서? 연합신경세포 명령 받아가지고 신경계나 호르몬계를 통해서 얘가 조절하게 된다고. 그럼 간은 혈당량 조절을 위한 대표적인 무슨 기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응 기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 체온 조절이에요. 그럼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게 바로 땀의 분비란 말이야. 그럼 땀을 만들어서 분비시키는 기관이 바로 땀샘이거든. 그럼 땀샘도 땀 아무 때나 분비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극에 따른 이놈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놈들 분비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땀샘도 무슨 기관에 들어가요? 반응 기관에 들어가는 거지. 혈장 삼투압이에요. 혈장 삼투압은 혈액 속의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잖아. 주로 뭐를 가지고 조절해? 오줌 내 뭐를 가지고? 물의 양하고 통계했었지. 오줌으로 물을 더 많이 실어낼지 덜 실어낼지 결정하는 거잖아. 그럼 오줌을 만드는 장소 바로 뭐기 때문에? 콩팥이기 때문에 콩팥 자체가 바로 무슨 조절 기관이에요? 혈장 삼투압 조절 기관. 지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명령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혈장 삼투압 조절의 대표적인 반응기 중에 바로 뭐가 있어요? 콩팥이 있다고. 이게 됐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 되니? 그럼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주로 1, 2, 3, 4 중에서 1, 2, 3이 나와요. 4번은 거의 안 나와요. 왜? 개정이 되면서 8종 교과서 중에서 딱 하나만 빼고 이걸 다 뺐어요. 교학사만 이걸 집어넣어놨어요. 됐지? 그래서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시간 되면 여기까지 다룰 거예요. 이게 됐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래요. 그 중에서 무슨 게 들어가자고? 신경계 들어가자고 해. 됐지? 일단 신경계 들어가기 전에 신경계 전체 큰 틀을 잡아줘야 돼요. 큰 틀을. 일단 신경계는 당연히 무슨 세포로 구성돼야 돼? 신경세포. 몇 종류? 기능사 몇 종류? 세 종류에. 됐지? 일단 신경계 가장 중심 머릿속에 있지? 이게 뭐예요? 네. 그 다음에 허리 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척수가 있어요. 일단 위치상 구분해보면 여기까지가 목이제. 목이 쪽이에요. 목. 아래쪽이에요. 됐지? 그럼 보통 뇌의 구조가 여기서 출발해서 목 부분이 끝날 때까지 여기 통째로 뭐라 불러요? 보통 뇌라 불러요. 됐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허리 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거 있지? 길게 뻗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니? 이거를 척수라 불러요. 척추는 뼈잖아. 척추가 척수를 감싸고 있는 뼈예요. 알았지? 척추 안에 척수가 있는 거. 되니? 너희들 알게 모르게 척수도 많이 먹어봤을 거예요. 인간의 척수는 아니고 돼지의 척수를 많이 먹어봤을 거예요. 감자탕 먹어봤지? 감자탕이 돼지 등뼈, 척추 주변에 있는 골격을 뜯어먹는 거잖아. 그럼 그 척추 안에 보면은 하얀색 말랑말랑한 것들이 있어요. 척수예요. 됐지? 보면서 관찰하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봐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척추잖아. 척추 보면은 주변에 있는 근육은 뼈가 붙었으니까 골격근이란 말이야. 그럼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척수라고. 알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때 뇌하고 척수예요. 자, 뇌하고 척수는
신경세포 중에서 반드시 무슨 신경세포를 꼭 포함하고 있냐면 연합신경세포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신경계예요. 그러면 뇌하고 척수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놈들이 감각신경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명령할 수 있다고. 뇌들이 명령하는 게 뇌만 하는 줄 아는데 누구도 가능하다고? 척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좀 분류를 시켜봤을 때 동물의 구성 단계를 보면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냐?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모여서 하나 개체가 되는 거지. 그럼 현재 이게 하나 개체가 되는 거고, 현재 이 기관계 중에서 지금 무슨 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신경계를 다루고 있는 거지. 그럼 신경계를 기능상으로 또 두 개로 분류시키거든. 됐지? 방금 얘기했던 뇌하고 척수 있지? 뇌하고 척수를 구성하는, 즉 연합 뉴런을 포함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기관을 묶어가지고 이걸 무슨 신경계로 빼냐면 중추신경계로 빼. 됐지? 그럼 중추신경계로 포함되려면 세포 중에서 반드시 무슨 세포를 꼭 포함해야 돼? 연합 뉴런을 반드시 꼭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중추신경계로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신경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중추신경계에 포함되는 기관에는 뭐가 있어요? 방금 했잖아. 뭐 뇌하고 척수가 있지. 이게 이제 기관에 들어가는 거고. 이해되니?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현재 여기가 자극을 받아줄 무슨 기관을 볼 거예요? 감각 기관을 볼 거예요. 그럼 이 기관 안에는 감각 세포가 있겠지. 그럼 이 감각 세포에서 뭐를 수용할 거라는 얘기야? 자극 수용하겠지. 그럼 이때 수용된 자극은 지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척수나 뇌까지 보내줘야 돼. 그럼 뇌까지 보내줘야 된다 가정을 하면 여기서부터 신경세포가 쭉 일렬로 연결돼 있어야 되지. 무슨 신경세포가? 감각신경세포가 이런 식으로 일렬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됐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경세포들은 길이가 굉장히 뭐하다 그랬어? 길다 그랬지?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감각신경세포들이 긴 놈들이 여러 개가 일렬로 배열된 구조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냐?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정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뇌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현재 뇌를 구성하고 있는 무슨 신경세포들이 있겠어요? 연합신경세포들이 있겠지. 그럼 이 연합신경세포들이 정보를 받아서 뭐 하겠니? 분석, 판단, 명령을 내리겠지. 이때 명령을 받을 반응기가 여기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로부터 명령에 대한 정보를 여기까지 전달해줄 세포가 필요하고, 그 세포가 무슨 신경세포야? 운동신경세포가 길다랗게 이런 식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냐? 됐지? 이렇게. 그러면 명령에 대한 신호가 가면 드디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됐지? 또 볼게. 그럼 현재 노란색은 감각신경세포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 그럼 세포가 여러 개 연결되는 거지? 그럼 이거 전체를 세포라 보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통째를 그냥 무슨 신경이라 부르냐면 감각신경이라 불러요. 세포가 여러 개 연결되는 구조고. 자, 그 다음에 이놈이에요. 그럼 이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운동신경세포들이 여러 개 연결된 구조니까 그냥 무슨 신경이라 불러주면 돼요? 운동신경이라 불러주면 되는 거고, 뇌를 구성하고 있는 연합신경세포들도 여러 개가 밀집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한 줄을 특정하게 되면 그냥 무슨 신경이라 불러주면 돼? 연합신경이라 불러주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현재 위치가 감각기나 반응기가 목 위에서 목 아래 있어요. 목 아래 있지? 됐죠? 그래서 현재 감각신경이 뇌까지 연결되려면 목 아래쪽으로부터 출발하는 감각신경은 100%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어딜 속으로 들어가서 척수로 들어가서 척수 속에서 뇌로 연결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이 운동신경도 마찬가지로 목 아래로 연결될 때는 주로 뭘 통해 나와요? 척수를 통해 나온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현재 감각기가만 여기가 있는 게 아니겠지. 온몸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감각기가 여기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받아들여진 자극에 대한 정보도 뇌까지 가야 된다 가정을 하면 여기서부터 뇌까지 무슨 신경 연결돼 있어야 돼? 감각, 신경 연결돼 있어야 되지. 그럼 이때 연결된 감각신경 척수를 거쳐갈 필요가 없는 거지. 애들은 다이렉트로 뇌로 연결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현재 반응기가 역시 목 위에다 가정을 할게요. 여기 반응기가 있으면 뇌가 명령을 내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신경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목 위에 있으니까 척수를 거쳐서 다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지. 애들도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지. 됐지?
그치? 그럼 현재 명령이 이동하는 계통들 내가 한 가닥, 그 다음 크게 두 가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감각신경이 여기하고 여기만 있냐? 아니지. 온몸 구석구석 다 연결돼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현재 신경계 중에서 뇌하고 척수를 제외한 신경계는 중추신경계고 나머지 신경계는 무슨 신경계라냐면 말초신경계라 불러요. 됐지? 그럼 이때 말초신경계는 뉴런의 종류로 따지면 무슨 뉴런하고 감각 뉴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뉴런으로 구성된 운동 뉴런으로 구성된 신경계들을 우리가 말초신경계라 불러요. 그럼 위치상 봐볼게요. 그럼 척수 안에 감각 신경세포 있어 없어요? 있지. 척수 안에 운동 신경세포 있지. 뇌 속에도 감각 신경세포, 운동 신경세포 다 있단 말이야. 그래 연결되니까. 그러면 표현을 할 때 척수 안에 감각 신경세포와 운동 신경세포를 중추로 빼는 게 아니라 척추라는 중추 신경계 안에 무슨 신경계가 포함되다 표현하는 거예요. 말초 신경계가 포함되다 표현하는 거지. 중추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말초가 있는 거라.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뇌 속에서 운동 신경세포를 표현을 해줬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뇌 속에 있고 운동 신경세포를 지칭해줬다면 그 운동 신경세포는 중추로 빼는 게 아니라 뭐로 뺀다고? 말초 신경으로 뺀다고. 그렇지? 그래서 신경계들은 다 연결돼 있어야 되니까 구조상 중추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말초 신경계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됐냐? 그렇지? 이런 식의 내용까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말초 신경계는 이제 분류할 거야. 이거 분류할 거예요. 그럼 애들이 신경계를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분류를 못해요. 분류를 못한다고. 분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기준이 필요하지. 그럼 봐. 이걸 해부학상으로 분류할 거예요. 무슨 학상? 해부학상. 해부학이 뭐야? 몸의 구조잖아. 그러면 신경계 중에서 말초신경계의 구조상으로 분류할 거란 얘기잖아. 어떤 식으로 위치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이걸 구분한다고. 그럼 크게 말초신경계를 보면 목 아래쪽은 주로 어디를 거쳐가요? 척수를. 목 위쪽은 척수를 거치지 않잖아. 그래서 해부학상으로 말초신경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시켜요. 어디를 거쳐가냐? 척수를 거쳐가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척수를 거쳐가는 말초들을 무슨 신경으로 포함시키냐면 척수신경이라고 불러요. 됐지? 척수가 말초란 뜻이 아니지? 척추 안에 말초들을 뭘 한다고? 척수신경을 한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척수를 거치지 않는 말초신경은 뇌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신경들을 무슨 신경이라냐면 뇌신경이라고 불러요. 뇌란 뜻이 아니야. 뇌신경 무슨 신경계? 말초신경계예요. 그래서 척수를 거치지 않고 뇌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된 말초신경계를 뇌신경이라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분류들을 애들이 많이 놓친다고. 뇌신경 하니까 무조건 뇌인 줄 알고 중추신경이 뭐 한단 말이야. 그럼 안 된다고 해? 됐지? 그 다음에 이놈을 또 뭘로 분류시키는 나중에 기능상으로 또 분류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신경 다룰 거고 일단 해부학적으로 분류하는 것만 구조 배웠으니까 살짝 이렇게 둔 거고. 이해되니? 됐지?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뭘 다루면 돼? 신경의 큰 틀 잡아줬으니까 뭐 다룰 거예요? 신경 세포 다룰 거예요. 됐지? 자, 방금 그렸던 그림인데 여기 보면 여기 내가 그림상 보라색 보이지? 보라색이 뇌하고 뭐예요? 척수고 노란색이 뭐야? 감각신경, 파란색이 운동신경, 여기 보라색 가닥이 연합신경이에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감각신경은 이런 한 가닥만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서 정보를 뭐 해야 돼? 다 받아야 되니까 이놈들이 이런 식으로 다 모여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운동신경도 마찬가지로 사방으로 사방으로 전부 다 모여져 있어야 돼요. 연결이 이렇게 전부 다 돼 있어야지. 이렇게. 됐지? 굉장히 복잡하지? 이 복잡한 거를 그냥 단순하게 몇 가닥씩만 쫓아가자고. 한 가닥씩만 쫓아가자고. 이게 됐지? 그리고 이 한 가닥을 그대로 빼요. 뭐 한다고? 그대로 빼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뭐 할 거예요? 펼칠 거예요. 됐냐? 이해되지? 이렇게 펼쳐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긴 가닥이 이제 형성될 거고,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한데, 내가 무슨 색하고? 노란색. 그 다음에 중간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 다음에 무슨 색? 파란색. 그러면 노란색은 내가 뭘 표현하는 거예요? 감각신경세포들로 연결된 감각신경이고, 중앙은 연합신경이 되는 거고, 이거는
운동신경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감각신경 이쪽 맨 끝에는 뭐가 연결돼 있어야 돼? 감각기관 또는 감각기관 안에 있는 뭐 감각세포. 그럼 여기서 뭘 받아주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 끝에는 당연히 무슨 기관이 있어야 돼? 반응기관. 그럼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됐지? 그럼 이렇게 하나의 긴 실처럼 연결되는 구조를 좀 더 뭐 시켜볼 거예요? 확대할 거예요. 확대하게 되면 감각신경 확대하게 되면은 마치 하나의 길다란 실처럼 틈이 없이 존재할 것 같은데 실제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틈이 존재해요. 끊겨 있다고 쉽게 얘기하면. 됐지? 그럼 연합신경들 같은 경우는 그 끊김이 굉장히 뭐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됐지? 근데 운동신경 확대하게 되면 이런 끊김들이 좀 적게 표현되는 거. 됐지? 그럼 끊김과 끊김 사이에요. 여기와 여기 사이 이거 하나가 바로 뭘 표현하는 거냐면 세포 하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세포가 굉장히 길게 생겼다는 얘기고, 그럼 감각신경을 구성하는 세포니까 무슨 신경세포가 되는 거예요? 감각신경세포가 되는 거지. 그럼 그림상 감각신경세포를 몇 개를 표현한 거예요? 2개를 표현한 거예요. 됐지? 그럼 연합신경세포는 길이가 굉장히 뭐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짧다는 얘기지. 운동신경세포는 상대적으로 이것처럼 굉장히 길다는 얘기가 되는 거. 얘는 왜 길고 얘는 짧은가? 원리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때 감각신경세포의 구조들을 하나하나를 좀 더 확대시켜 볼게요. 나름대로 구조가 있을 거고, 확대시키면 이렇게 생긴 놈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 확대시켰다고. 됐지? 이거 하나 확대시키면 이렇게 생겼고요. 됐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면 돼요. 됐지? 그치? 이거 무슨 신경세포? 감각신경세포. 이것도 감각신경세포를 표현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연합신경세포 하나를 확대시키면 이렇게 생겼어요. 운동신경세포 하나를 확대시키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대다수의 신경세포는 어떻게 생겼어요? 앞에 대가리 있고 뭔가 길게 연결되어 있고 끝에가 뭐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이런 식의 구조로 생겼다고. 됐지? 근데 특이하게 생긴 놈은 이거지. 그치? 대다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놈은 의심할 필요 없이 무조건 무슨 신경세포예요? 감각신경세포예요. 이것도 감각신경세포인데 대다수 생긴 구조가 아니라 좀 더 특이하게 생긴 놈이 돼 있단 말이야. 감각신경세포는. 그럼 이런 놈들은 특히 어떤 놈들이냐면 무슨 세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감각세포와 직접 연결되는 세포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됐지? 대다수는 구조물이 똑같고. 됐냐? 자, 그 다음에 감각신경세포 중에서 이거 하나 확대할게요. 이거 하나 확대시키면 이제 이렇게 생겼지? 됐냐? 됐지? 자, 그 다음에 연합신경세포 하나 확대시키면 이렇게 생겼고, 운동신경세포 하나 확대시키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실제 신경세포의 구조는 대가리가 있고, 이 대가리 이제 길게 뻗어 나옴이 있고, 끝에가 좀 모여져 있는 구조예요. 갈라져 있는 구조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대다수의 신경세포는 이렇게 생긴 것보다 어떻게 생긴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빼가지고 이놈이 뭘 들어갈 거라고? 구조를 들어갈 거라고. 이해되니? 오케이? 됐지? 실제 여기 신경세포를 보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게 나오잖아. 실제 여기가 굉장히 뭐하다는 얘기예요? 엄청 얇다는 얘기예요. 알았지? 그치? 이거 하나도 실제 육안으로 관찰돼야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지. 너무 작아서. 됐지?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슨 세포의 구조? 신경세포 구조 들어갈게요.